사람이 타고난 성품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예전부터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성선설과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성악설로 나뉘었습니다. 과연 성악설과 성선설 중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둘 다 틀렸다면 인간을 악하거나 선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주변 조건들에 의해서일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과연 정답일 수 있을까요? 제이미 오수나는 1988년 3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부모는 제이미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고, 그 결과로 그는 어머니 미셸과 계부 제프와 살게 됐습니다. 제이미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행동은 아주 어릴 때부터 관찰됐습니다. 그가 고작 8살밖에 안 됐을 때 그는 순수하게 재미로 동물들을 죽였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야생동물에 한해서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제이미의 가족은 집에서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들이 잠시 외출한 사이 제이미는 키우던 고양이를 냉동실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계부는 제이미가 10대 때 집을 떠나기 전까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동안 계부는 제이미는 따로 먹게 했습니다. 그가 식탁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식사를 할 때 제이미는 개처럼 바닥에 엎드려 먹도록 했습니다. 이건 단적인 예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 계속해서 놓여있던 제이미는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10대가 된 제이미는 살고 있는 동네의 갱에 합류했고, 끔찍한 가정생활을 견디기 위해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15세가 된 그는 무기를 가진 혐의로 처음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이후에도 그는 여러가지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2008년 제이미는 파티 중에 조엘 카스텔라노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둘은 2년 정도 사귀었고 2010년 초에 할머니 집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강압적인 아버지 보고 배운 까닭일까요? 그는 아내를 거칠게 다뤄 다치게 했고 결국 감옥에 갇혔다가 가석방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에 아이도 낳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주 감옥에 들락거렸습니다. 36세였던 피나는 아이를 6명이나 둔 어머니였으며 학교의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서 매우 사려 깊은 여성이라고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이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단적인 예시로 그녀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작 10대였던 그녀는 여동생의 장난감을 사기 위해 일을 하며 저축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과의 불화 때문에 모텔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2004년부터 피나는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양육권도 잃게 됐습니다. 그녀가 약물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그녀가 어릴 때 겪었던 성추행의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완전히 중독됐고 약물을 사용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아 모텔에서 자주 어울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경찰에 잡히게 됐습니다. 그녀는 감옥에 있는 동안 6번째 아이도 낳게 됐습니다. 피나는 출소한 직후 약물을 사용하기 위해 제이미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2011년 11월 7일에 모텔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이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왠지 모르게 자신의 아내와 생김새가 비슷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이미는 그녀를 지독한 방식으로 살해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던 것은 제이미의 아내 조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이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모텔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입 조심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엘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제이미는 그곳에서 어떤 식으로 여자의 목숨을 뺏고 가지고 놀았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설명했습니다. 그녀를 찌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들을 잘라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 옷을 쑤셔 넣고 긴 시간 그녀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남편의 황당한 전화에 겁에 질린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고한 지 며칠이나 지나서야 모텔의 직원이 사건이 있었던 방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피나의 시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경찰에 잡힌 제이미는 신문 과정에서 본인이 모두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짓을 한 이유가 쾌락 때문이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런 짓을 하는 게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누가 됐든 거물인 사람일지라도 본인이 타겟으로 설정하면 아무것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의 정신 나간 행동은 튀나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이미는 재판을 받는 내내 그녀의 가족들을 향해서 미소를 보내며 손을 흔들기도 하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재기할 두 번째 기회조차 뺏겼습니다. 2011년 제이미가 피나를 죽인 혐의로 체포됐을 때 법원은 그의 보석을 거부하고 컨 카운티 교도소에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6년이나 연기됐습니다. 2017년 3월 그는 사형을 면하는 조건으로 피나를 죽인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두 달 뒤 5월 제이미는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문을 받는 중에 믿기 힘든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그가 고작 13살 때 2명을 죽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저 32세의 여자와 27세의 남자였고 과수원에 버려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루이스는 17세에 잡히게 된 남자입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7일 제이미가 있는 교도소로 이송됐었고 이때 그는 이미 형을 27년이나 보낸 상태였습니다. 그는 갱단에 연루됐었고 10대 때 여성을 해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44세의 루이스는 깜빵 동료 없이 혼자 지내던 제이미와 같은 방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제이미의 살인은 피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갇힌 신세였지만 그는 결국 본인의 쾌락을 다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9일 교도소에서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깜빵 안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깜짝 놀라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이스의 신체 부위로 만든 목걸이를 한 제이미와 머리가 없는 루이스의 시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이미는 그의 눈을 가르고 손가락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갈비뼈를 헤집어 폐의 일부를 잘라냈습니다. 검시관이 조사해보니 제이미가 루이스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이는 동안 루이스는 여전히 살아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루이스는 형을 27년이나 살아왔기 때문에 당시 가석방 자격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이미는 나중에 정신분열증과 반사회적 인격 장애 진단을 받고 주립교도소 정신과 입원 프로그램으로 옮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이미가 동료 수감자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다른 수감자의 방에 들어가 난도질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공격을 당한 수감자는 얼굴에 무려 67바늘이나 꿰매야 했습니다. 그의 공격을 받았던 수감자는 부상을 당한 부위의 사진을 직원에게 찍어줄 수 있는지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이미가 그 사진을 전리품처럼 여겨서 그걸 얻기 위해 본인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면서 그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즉, 그는 수감자였지만 교도소 직원들마저 그의 정신나간 행동에 굉장히 겁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공격적이었고 본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수 있고 상태가 좋지 않았는지 위 사건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를 종신형에서 사형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Have you killed anyone else? Yes, How many others? 2. Who are they? Can't tell you, but you will find out. Because I always got to have an ace in the hole. See, when I get convicted of this, I'm going to go to death row. When I go to San Quentin, I'll probably do 10, 15 years. I'll probably use that to my leverage. If I can go back and change it, I will do it again and over it again. 바로 본인이 죽였다는 2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과연 경찰은 그 2명을 찾아내어 제이미를 끝장낼 수 있을까요? 극악무도한 행동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제이미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동정심이 없고 가학적이다. 나는 그것을 반복할 것이다. 나는 내가 경험한 것을 사랑한다. 그가 얼마나 잔악하고 무도한지 진정으로 나타내는 대답이었습니다.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몸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